법학도로서 최근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허영 헌법학자의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헌법학자 중 상당한 관록과 역사성을 가진 분으로서 연세대와 경희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헌법학 한국 헌법론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현 대통령님의 스승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수께서 공수처 설치는 유언이다라는 주제로다가 칼럼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솔직히 국민을 향해서 올곧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그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칼럼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법학도로서 나름의 평가를 해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국민적 관심이 폭주하는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저희 양비론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헌법학의 대가의 칼럼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그런 행운을 얻었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허 교수님께서는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저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와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검찰개혁이 알파이고 오메라고 본다면 왜 뜬금없이 공수처 설치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에 대한 그동안이 국민적 불신과 지탄, 그 이유는 검찰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지, 이런 특별한 어떤 그 권력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신여기를 거부하려는 나름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서 그런 검찰의 힘을 뺏기 위해서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뭐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은 헌법적 관점에서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조종할 수 있는 수장 임명권을 가진 그런 마당에서 공수처에서 법관 수사까지 그 업무 권한 영역으로 삼는다면 소위 그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사법부를 통제하는 그런 무소불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헌법상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 제도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어떤 그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현행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현행 헌법을 개정함 없이 현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동시에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소위 효율성과 중복 기관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정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됐다고 해서 일반 국민과 다르게 소위 정치색이 짙을 수 있는 별도의 기관, 즉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감시할 국가기관은 현행 헌법상의 근거에 한 제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비추어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미 두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아직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약간의 이율배반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 입장에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0번째로다가 따라서 유연성이 강한 짙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분명한 근거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공수처를 두는 그런 입법이 설령 아니면 어떤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유연성은 소멸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1번째로 국회에 이미 발의된 2개의 공수처 법안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연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수는 미흡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이 검찰 조직과 상설특검제도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면서 혈세 낭비를 자초는 그 자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칼럼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공수처 설치는 현행 헌법에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그 공론화장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 정부 여당 주도로 소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 비춰보건대 오늘 아침 허 교수님의 칼럼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행 검찰 조직, 상설특검, 그 다음에 특별감찰제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나름의 어떤 그 검찰 개혁이라는 속이 명분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뭐 그런 생각, 칼럼의 내용에 비춰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헌법적 관점에서 공수처 설치 명분이 약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근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이나 또는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통해서 설치하더라도 사후적 측면에서 당연 헌법에 반해서 어떤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분란의 소지가 상존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부 조직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원칙 준수 문제, 어떤 그 헌법기관의 어떤 그 중복 설치 금지가 뭐 대안이고 본다면 옥상옥에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옳고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공직자와 일반 국민과의 어떤 그 차별적인 어떤 그 수사 제도의 어떤 그 이런 적용을 도모하는 것은 소위 그 만민은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 칼럼이 국민 여러분들께는 매우 시의적절했고 이 공수처 제도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칼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제도이든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익의 옹호와 행복 추구, 안전 보장의 어떤 그 확대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 국민과의 어떤 그 공론화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상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 중심으로 공론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헌법적 문제가 태생적으로 내재된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으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좀 나름 되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모적 공력 낭비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게다가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도 소위 그 검찰의 전횡이나 비난의 소지를 최소화 내지는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려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소
주제에 넘지만은 넘은 듯 합니다만은 법학도로서 허 교수님이 말씀에 비춰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